안녕하세요, 박오리입니다. 우선 제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개, 법무, 세무, 3개 자격증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 현재는 중개사,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 후 세무사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3개 자격증을 준비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건 공인중개사 일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고 그 다음에는 세무사에게 세금 상담을 받게 되는 3중 구조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중개부터 등기, 세금까지 처리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수기나 공부 방법에 대해 요청이 많았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제 공부 방법에 대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단 4시간조차도 앉아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인터넷에서 수없이 돌아다니는 타인의 공부 방법을 따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방법이 괜찮다고 하면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방법이 괜찮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당연히 제대로 된 공부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인터넷에서 공부 방법을 찾아 헤매는 행동을 멈췄습니다. 저에게 모든 걸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사람마다 의사의 처방전이 다르듯이 공부 방법에도 각자의 성향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성향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공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저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하였고 법무사 시험 과목이 민사소송법에서 수석이라는 결과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제가 해온 공부 방법을 알리는 데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이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의 공부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오직 저에게 맞춘 공부 방법으로서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세요. 우선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박오리는 왜 쓰면서 공부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인데요. 법무사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입니다. 저는 법무사 2차 첫 동차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과목에서 0.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1차, 2차 공통되는 과목으로서 저는 1차 객관식 부동산 등기법에서 80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주관식 대비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타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옆자리 사람들이 법전을 뒤지며 열심히 답안지를 채워나갈 때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쓰는 연습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문장 한 줄짜리 시험 문제에 A4용지 4장, 5장의 분량이 되는 답안지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냥 무작정 쓰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관식 시험의 경우 무작정 양이 많기만 한 소설을 쓴다고 점수가 절대 잘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무사 수험 시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차를 4번 만에 붙었기 때문에 제기들 시에는 1차 대비는 실무 기출집만으로 대비하였고 1차에 대해는 솔직히 기억이 많이 날아간 상태라서 불확실하여 바로 2차 공부는 어떻게 하였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수험생이고 인강으로만 법무사 2차를 준비했습니다. 1차, 2차, 3차 시험에 떨어지면서 3차 시 때에는 솔직히 전부 아는 문제가 나와서 저 나름대로 잘 썼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게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고민하다가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4시 때에는 서울법학원에서 2순환, 3순환 모의고사 온라인 첨삭 강의만 수강하였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경우 저는 서울법학원의 이혁준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혁준 교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단순히 판례를 암기해서 내가 암기한 대로만 잘 적어내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사 수험생 중 나는 잘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제가 소속 점수를 받은 과목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120명의 합격자 중 민사소송법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운이 좋게도 제가 대비했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저는 매일 모의고사를 보면서 예습보다는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내용만 많고 알맹이가 없는 답안은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배점 포인트를 알아야 하는데요.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배점 포인트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혁준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잡아주시는 부분, 최고 답안에서 배점 포인트로 체크된 부분을 참고하였고 여기서 더 내용을 추가시켜 추가 득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방식으로 사례별로 제가 시험장에서 현실적으로 시간 내에 적을 수 있는 분량의 모범 답안을 준비했습니다. 이혁준 교수님의 수업 방식은 의의부터 정확히 이해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이고 이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이 다음 요건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건을 암기하다 보니 단순 판례만 암기했을 때 함정에 걸리기 쉬운 문제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요건을 대입해 풀다 보니 오답률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요건과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대비해서 풀다 보니 이해도가 높아졌고 사안포석도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경우 서울법학원 이재현 교수님, 김영환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두 과목은 1차에는 없는 과목으로서 오로지 2차를 시작하면서 처음 접하게 되는 과목입니다. 법에 무지했던 저로서는 미수, 기수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이었습니다. 형법 모의고사에 응시하였지만 제목을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에 대해 고민해봤지만 결국 제목별 의의와 요건을 암기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형법 조문상 제목의 의의와 요건을 암기하고 있다면 사례형 문제를 받았을 때 문제를 읽어내려가면서 요건이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형법의 경우 총론을 등한시하라는 조언도 종종 들었지만 그러한 수험 방법은 고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시험도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인데요. 이번엔 충실한 탑을 쌓아야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탑이 완성됩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김영환 교수님의 블랙박스 교재가 너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의 경우 서울법학원 유석주 교수님의 수업과 오영관 교수님의 기보서를 참고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의 경우 수험생활 내내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우선 양이 너무 많아요. 진짜 토 나올 정도로 많아요. 왜 부동산 등기법이 그렇게 양이 많은지 수험생활을 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막상 합격을 하고 나서 보니 주변에서 종종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직 개업 전이라서 정식적으로 업무를 볼 수는 없지만 가족 중에 상속 등기나 이전 등기를 맡게 되어서 처리를 하다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할 때 그렇게 괴로웠던 것들이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라는 걸요. 부동산 등기법의 경우 공부가 아닌 실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법의 경우 수험생 대부분이 전략 과목으로 하는 과목이지만 실무 경험이 없는 저의 경우 결코 만만치 않은 과목이었습니다. 신청서 제목, 등기 후 원인, 모든 작성란에 점수가 배점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 하나라도 틀릴 경우 감점이 됩니다. 매일 모의고사를 본 뒤 그 문제를 민홍지에 겹쳐서 글씨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쓰일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연습에도 또 까먹고 또 연습했습니다.
민사 신청 서류의 경우 소장 작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과목이었습니다. 사무장 경력이 있으신 수험생분들은 3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나오는 효자 과목이었지만 저에게는 평균 과목을 깎아먹는 과목이었습니다. 민사 신청 서류는 이천교 교수님 수업과 강의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4차 시험에서는 점수가 잘 나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사는 법조문과 싸워야 합니다. 모든 시험 과목에서 조문이 누락될 경우 결코 좋은 점수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시험용 법전을 사용하시어 법전을 손과 눈에 익히도록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제 모든 것을 담을 순 없겠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송에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진님께서 요청해 주신 저만의 암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시험의 경우 현존하는 시험 중 가장 시험 과목이 많은데요. 어떻게 그 많은 과목을 다 암기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윗부분에 그림 형식으로 간단하게 절차를 요약해서 암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모든 공부의 경우 아무 생각 없이 책만 빠르게 읽어나가게 되면 회도수는 늘겠지만 과연 머리에 몇 프로나 남게 될까요? 제가 회도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저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5회독, 10회독을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회도수에 집착하게 되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멈춘 채 눈알만 빠르게 움직이고 나서 생각합니다. 아, 나는 공부 많이 했어. 나는 회도수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공부 많이 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착각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겁니다. 문제를 읽을 때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고 첫 회독은 시간이 느려서 굉장히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겠지만 두 번째 회독부터는 느끼게 됩니다. 멋진 하루님께서 요청 주신 슬럼프 극복법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선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합격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슬럼프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법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적도 되게 많았어요. 내가 이걸 포기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성공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는 반면에 공부는 제 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라서 방송에서 모든 걸 담을 순 없지만 저는 슬럼프가 올 때마다 생각해요. 제가 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요. 하루님은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멋진 분이고 책임감 있으신 분이라서 분명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형광펜 얍님께서 요청 주신 인강활용법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저는 인강 체질이 아니다, 인강만 들으면 졸리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그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왜 인강을 들으면 졸리고 집중 못했는지 그에 대한 이유는 제가 수업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모르는 내용을 들으면 지루하고 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집중도 안 되겠죠. 인강에 나오시는 강사님들은 모두 그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수험 패턴만을 연구하고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예습을 간단히 하고 인강을 들었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나와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바로 일시정지를 시킨 후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수업 시간 중 강사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강사님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 중 좀 어렵다 싶은 부분은 그대로 기본서에 옮겨 적으면서 수업을 들으니 복습 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공 화이팅!